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고구마 같은 장소에서 사이다 같은 한 시간.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무학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사이다 한 캔 아니고요, 100캔이 필요한 우리 시장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오늘 장 한마디 간략하게 짚어본다면요? 고구마가 어떻게 보면 참 맛있긴 한데요. 지금은 정말 청량감 가득한 사이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뭔가 방향을 좀 제시하기는 힘들겠지만 이 한 시간 여러분들한테 그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좀 풀어드리는 시간이 되고자 또 많이 준비를 해왔으니까 함께 해보시죠. 네 종목 지금 사이다가 절실해 하시는 분들은 저희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미국 증시가 기침을 하면 국내 증시가 감기에 걸린다라고 하죠, 그죠? 정말 미국 증시의 이 기침 몇 번 콜록콜록이 국내 증시의 강력한 감기로 정말 독감 수준으로 9월달 증시를 강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명절을 앞둔 거래일은 내일 단 하루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다고 내일 하루를 또 헛되이 흘려보낼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시장 대응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여러분들과 같이 좀 커뮤니티하고 또 종목들 우리는 항상 시장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솟아날 종목은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조금 명절이 지나고 난 후에 또 10월 장세는 어닝 시즌이 또 시작이 되잖아요. 언제나 주식은 역사의 반복처럼 증시도 매일매일 또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을 하고 또 급락이 있으면 급등이 있고요. 또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고 주도 업종은 계속 바뀌고요. 수급 주체자들도 계속 손바뀌며 나가는 일종의 좀 자연의 섭리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 9월 너무 어려웠습니다. 9월 코스닥 하락폭이 한 달간 얼마였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마이너스 10%가 넘어갔습니다. 자, 지수가 10%가 넘어가면요. 종목들 평균 하락률은 제가 말씀 좀 드렸죠. 지수가 2% 빠지는 날 내 종목 몇 프로 빠져요? 평균. 내 종목 4%씩 빠집니다. 지수가 3% 폭락하면 내 종목 한 5, 6% 빠져요. 지수 하락폭에 곱하기 2 정도 해주면 평균 하락률 그 정도가 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종목들 마이너스 한 20% 정도 9월 달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뭘 대단히 잘못해서 또는 뭐 투자를 뭐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다라기보다는 이거는 뭐 정말 불가항력적인 그냥 주식을 하나도 하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좀 하락, 약세이기 때문에 너무 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겪는 고통이니까요. 대신 과거는 과거지만 또 미래 전략을 세워야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많이 소통하시고 좋은 전략들 가져가시고 또 막판에 종목 2종목 또 준비해 왔습니다. 노랑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장 이제 추석 연휴를 또 앞두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시장 전략들 재정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무학 전문가님과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 이야기도 들어보시고요. 오늘 방송 말미에 공개되는 이 히든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는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하나솔루션 주셨고요. 매수가가 39,900원에 비중이 17%다라고 하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한 종목으로 또 묶이죠. 자, 29,50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솔루션 저희 이 종목은 매수가를 좀 많이 이탈한 상황입니다. 39,9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요. 태양광, 풍력 다 뭐 시장에서 진작에 시세가 사라졌어요. 2차 전지주들 하락이야 뭐 많이 올랐다가 빠지는 거라서 뭐 시장 참여했었던 구간에 따라서 수익이 나신 분들,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태양광, 풍력 쪽은 최소한 올해는 그 어느 자리에 들어갔어도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손실입니다. 왜요? 다 신저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참 어려운 시장이다. 특히나 좀 국제유가가 최근처럼 좀 급등을 하고 뭐 계속적으로 이제 90달러 이상 상회하고 뭐 연내에 뭐 100달러 뭐 또 150달러 간다라는 이야기도 쏙쏙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재생이나 이제 대체에너지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릴 만도 한데 네, 시장 자체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순환매까지도 단절돼 있는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일단 태양광 업황에 대해서 좀 시장적인 측면에서 말씀 좀 드렸고요. 기업적인 측면에서 좀 가보면 하나솔루션은 이제 북미 쪽에서 태양광 모듈 쪽에서 우리나라 하나솔루션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악재 모듈 가격이 계속 하락해주고 있어요. 모듈 가격 하락에 실적이 계속 악화가 돼가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기대감으로라도 주가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어때요? 실적이 악화되고 있고 태양광 이 모듈 가격 하락 반등이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미국 IRA 법안에서 가장 특화되어 있는 말 그대로 지금 반도체나 전기차나 이제 막 미국 텍사스주나 테일러시에 공장 짓고 거기에서 이제 이 IRA 법안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을 뭐 내년도, 내후년도 받네 마네 하지만 태양광 하나솔루션은 몇 년 전부터 이미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가장 미국의 세제 혜택은 가장 근접적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국내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제가 이제 리포트를 조금 보니까요, 여러 가지 조금 악재들, 모듈 가격 하락이나 실적 감소 요인이 있지만 IRA에서 이제 환급금 말 그대로 세제 혜택들이 좀 들어오는 거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주가도 지금 잠깐 보시면 기업 분할을 했죠. 그죠? 하나 갤러리아를 이제 분할을 해서 태양광 사업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기업 분할을 딱 해놓고 나서 이제 좀 집중하려고 했는데 실적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부터 좀 꺾여 내려오면 주가가 55,000원대 지금 거의 30,000원대까지 약 한 40% 가량 주가가 좀 폭락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올 겨울이 뭐 춥네 마네
올여름 날씨 보면 올겨울도 그렇게 추울 것 같진 않은데 이거는 뭐 날씨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아니겠지만 일단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러면 또 겨울에 와서 또 푸틴이 이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군에 만회하면서 또 뭐 가스가가 급등이야 뭐 그때 가서 할 얘기지만 작년 겨울도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도 전쟁이 한참일 때 이 러시아 가스관으로 이제 막 이 푸틴이 이제 막 장난할 때 대체 에너지 수요. 와 그러면 우리 태양광 모듈을 막 깔을 거야. 이거 빨리 지금 손을 써놓지 않으면 계속 러시아의 손에 놀아날 거야 하면서 태양광 모듈 수요가 급증했었던 때가 바로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솔루션, 저는 지금 주가가 마지막 보릿고개인 것 같아요. 이제 막 선선한 바람 불고 이제 11월 달 되면 이제 찬바람 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오면 지금 뭐 유가도 고공행진하고 있고 대체 에너지 수요가 다시 한번 시장에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지금 투매하시면 안 됩니다. 비중 17%. 연말까지 제가 봤을 때는 비중 한 25%에서 30%까지 채우셔도 될 것 같아요. 물타기를 제가 권해드리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신규 매수보다 물타기는 더 신중하게, 2배, 3배 더 신중하게, 매수는 한 번에 하더라도 매도는 2번에, 매도를 더 신중하게 하는 투자자이긴 한데 이러한 좀 계절적인 이슈나 또 실적의 3분기 좀 악화가 미리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올 11월을 노려보는 전략.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매수 단가를 낮춰서 조금 물을 타신 다음에 내년 한 2월쯤 매도하는 전략. 저는 이렇게 가격선까지는 제가 몰라요. 그것까지는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기관적으로 좀 이렇게 좀 운용의 묘를 살려보시면 아마 지금 한 40% 손실 정도 그죠? 4만 원에서 3만 원이시면 한 20, 30% 정도 손실 나 계시는데 10% 안쪽으로 한 자릿수 손실로는 요 전략대로 쓰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내년 2월 달쯤. 그래봐야 반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트의 이런 운용의 묘를 좀 살리셔서 손실을 한 자릿수로 줄이는 전략으로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연말까지 주가 조정을 보인다 싶으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시고요. 비중 25%선 담는다 치고 내년 상반기에는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나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지금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한미 반도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예, 55,000원에 10%입니다. 55,000원에 10% 비중. 한미 반도체가 이 고성능 반도체 관련한 수혜주인데 사실 지난 8월 말미에 고점을 한번 찍고 한 달 내내 좀 내리다 보니까 고민되실 것 같아요. 이 한미 반도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공통된 부분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 엔비디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HBM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한미 반도체는 그나마 덜 빠졌어요. 그나마 덜 빠졌고 최근에 이 7월 달에 HBM 관련해서 이제 대장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외한 이제 소부장 기업에서는 대장주로 주가가 정말 상한가. 여기 보시면 저도 7월 13일 날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한미반도체가 상한가? 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천장, 지붕 위로 솟아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정말 이제부터 굉장히 좀 시장에 이슈를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었고 그 후에도 주가 흐름을 보시면. 뭐 굉장히 좀 견조합니다. 다른 종목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외하고는 지금 소부장 기업들 다 지금 이평선 역배열 그리고 신저가까지는 아니겠지만 전저점을 이탈하고 그냥 완전히 시장에 묻혀버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미 반도체 좀 보면 61선에서 주가가
상당히 잘 견조한 흐름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거래소 대형주 시가총액 4조, 5조 원대 각각 육박하는 종목치고는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요, 그죠? 이 시장이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 시청자분도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떨어진 종목이 많이 반등을 할까요? 아니면 잘 버틴 종목이 대장주가 될까요? 대장주가 돼서 더 많이 상승을 할까요? 1번, 2번 한번 선택해 보세요. 시장이 반등을 한다는 가정하에 지수가 지금 적게 떨어진 종목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많이 떨어진 종목이 반등을 많이 하는 거는 반등 첫날, 반등 둘째 날 정도예요. 즉 지수가 기술적 반등할 때 그냥 단순 무식 과격하게 고점에서 박살난 종목이 가장 많이 오르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는요. 장이 하루 이틀 반등하고 말 거예요. 장이 반등 추세가 이어진다면 대장주가 또 시장을 끌고 종목을 이끌고 업종을 끌고 가거든요. 한미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특히나 HBM 이쪽에서는 하이닉스와 가장 쿵짝에 잘 맞을 수 있는 대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55,000원이시면 일단 시장 수익률보다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55,000원 매수 주가가 나쁘지 않고요. 제가 방송 서두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 종목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뭐 시장이 자잘못을 가릴 수는 없겠지만 시장 반등을 좀 노려보세요. 시장 반등 좀 노려보시면 한미반도체는 자 시장이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후자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보유 비중 10%시면 10%만 더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10% 더 실으셔갖고 55,000원 요 가격대에 추가 매수를 딱 덜어내면 일단은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요것도 비중 한 20%까지만 추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타기는 가격을 어느 정도에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타기는 지금은 절대 급할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추석이라는 이 텀이 길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 날 개장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시장이 뭐 반등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명절 앞두고 반등했으면 오늘 했겠죠. 근데 일단 미증시 분위기도 안 좋고 하니까 가격 전략보다는 내일도 그렇다고 뭐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일 한 종가쯤 2시 반 이후에 추가 10% 정도 더 하시면서 추석을 한번 나시면 다음 주 전략 세우실 때 아마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추석 넘기지 말고 내일 오후장에 한번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미 반도체는 그나마 좀 잘 견뎌내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10% 비중 정도만 추가하셔서 매수 단가 낮춘 이후에 시장이 반등을 줄 때 한번 수익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주셨습니다. C랩 주셨고요. 매수가가 38,000원에 비중이 8%다라고 하는데 8% 비중이긴 하지만 오늘 종가를 보니까 C랩이 13,520원입니다. 매수가를 좀 많이 이탈을 한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그래도 빨간불을 보였으니까 어떻게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C랩은 뭐 아시다시피 일단 테마주 성격을 가지고 좀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일단 상승 모멘텀 보시면 뭐 엔비디아, 구글 클라우드,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엔비디아 파트너사고요. 현대차,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추진. 일단 좀 뭔가 좀 확실하진 않지만 AI 그리고 자율주행, 엔비디아 이쪽으로 조금 뭐라 그럴까요? 테마가 조금 섞여 있는 듯한 그러한 원 컬러가 아니라 좀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마주답게 추세가 연속성을 갖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 계속적으로 테마주는 뭐가 있어요? 한 방은 있어요. 자, 시세 보시면 여기서 차트가 죽어 있다가도 그냥 한 방으로 땅 치고 올라오고요. 그죠? 여기서 반대로 차트가 살아 있다가도 한 방에 낮아빠지기도 합니다. 즉 추세를 갖고 나가는 종목이 아니다. 실적주는 아니고요. 실적주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 기관이 매매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일단은 비중은 높지 않으셔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근데 매수 주가가 38,000원이시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고 매수 주가가 3만 원이시라면 이 난리 치는 걸 앞으로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가는 테마주답게 계속 왔다 갔다 엔비디아 얘기가 뭐 나오든가 현대차 자율주행 레벨 3에 대한 얘기가 나오든가 뭐 어떠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움직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매수 주가가 여기시라면 주가는 계속 여기서 이 난리를 칠 거란 말입니다. 그죠? 상한가를 갔다가 하한가를 가도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봐야 마이너스 50%입니다. 3만 원에 샀으니까 15,000원 가봐야 반토막이잖아요. 그죠? 15,000원 갔다가 다시 12,000원으로 내려와요. 마이너스 60% 갔다가. 마이너스 70% 갔다가 마이너스 50% 갔다가 마이너스 60% 갔다가 마이너스 50% 갔다가 마이너스 60% 갔다가 의미가 없어요. 이거 3만 원까지는 못 올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상당히 이런 종목들 좀 상담드리기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이거 뭐 추가 매수한다고 전략이 나오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테마주답게 좀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손절 시기를 좀 놓치신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운이 좋게 2만 원까지만이라도 올라오신다면 손절을 좀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만 원까지 기회를 준다면 그때는 종목 교체를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과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RF쌤이 17,000원에 네, RF쌤이 비중 2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RF쌤이 17,000원에 비중 20%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반도체 소자, LED 조명 관련한 기업이죠. 오늘 예, 보니까 8,71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을 했는데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게 참 또 테마주의 손실이 한번 나시면 아마 이렇게 좀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시청자분 RF세미가 이 리튬 인산철 판권에 대해서 뭘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예. 네,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혹시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그 리튬 관련하고 뭐 저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사업 그런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다시 재직을 했습니다. 20%.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신사업을 추진을 한다라고 해서 다 되진 예. 않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음식점을 하는데 중국집을 하고 있는데 옆에 지금 막 탕후루가 난리가 난 거예요. 탕후루가 예. 엄청 잘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중국집 하다 말고 탕후루를 만들어 볼까? 탕후루 사업 진출! 해서 우리 가게 권리금이 5천만 원이었던 게 한 5억 된 겁니다. 네. 여기 투자하신 거예요. 제가 탕후루 만든다고. 전 탕후루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네. 이런 경우예요. RF세미는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양극재, 음극재 등 배터리와 관련한 예. 전해질 전행 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회사인데 갑자기 리튬 인산철,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우리나라는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이잖아요. 근데 가격 단가를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리튬 인산철 이 CATL 중국의 BYD 이쪽이 잘하는 LFT도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RF세미가 그럼 내가 해볼게. 이렇게 해서 테마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과연 RF세미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자, 재무제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매년 200억씩, 100억씩 적자 내고 흑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시총 알고 있습니다. 네, 시총 1,400짜리 회사가 앞으로 리튬 인산철 판권을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라고 봐도 무방해요. 저는 앞으로 이런 거 소시면 안 돼. 무슨 광산을 투자하겠다. 어디 몽골에 어떤 광산이 있다. 리튬 인산철 내가 판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예를 들어 예전에도 손흥민 토트넘 왔을 때 토트넘 광고하는 판권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손흥민과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인데도. 그러니까 이런 거에 주가를 한번 데이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RF쌤이
이게 하락하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면 3,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3,000원대부터 시작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3,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왜요? 기업은 앞으로도 아무것도 안 할 거거든요. 그럼 주가는 계속 희망 고문을 하듯이 아마 내려가고 이게 바로 주가의 제자리 찾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투자에 일단 한번 좋은 교훈을 얻었다 생각하시고요. 뭐 반등시 매도 이것도 지금 반등시 매도하려다 여태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반등을 줘야 말이죠, 그죠? 그래야 반등시 근데 매도죠. 9,000원대 지지선을 잃지 않습니까? 깨지면은 더 내려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 전화 드렸습니다. 아, 맞아요. 지금 네. 9,000원이 전저점이 깨졌잖아요. 예. 근데 시장 하락도 어느 정도 요인은 있어요, 그죠? 예. 지수가 깨졌기 예. 때문에 종목 깨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고 하지만 자 여기까지는 네, 제가 네. 인정. 오케이. 9,000원 깨진 건 시장 때문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근데요. 네. 지수가 반등 주면 이거 같이 갈까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 반등과 또 상관이 없죠. 네. 하락은 지수 때문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지수가 끌고 가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니죠. 예. 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RF세미는 자, 투자 교훈을 한번 새겨보세요. 아, 내가 예전에 RF세미로 한번 크게 혼났었지. 앞으로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요 교훈 하나만 얻으셔도 지금 손절하는 의미가 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손절하는 게 제 현명한 판단이겠네요. 아, 네, 그렇죠. 일단은 뭐 내일 뭐 당장 뭐 어떻게 해보라는 전략은 아니겠지만 시장 반등할 때 반등을 못 준다. 그러면 바로 그때 정리 좀 해보세요. 시장 반등을 따라가거나 네. 시장을 이끌어가면 뭐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게 힘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수가 반등할 때 이게 반등이 안 나오면 손절했지.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지수가 지금 코스닥이 9월에만 10% 밀렸잖아요. 예. 근데 어느 날 내일이든 추석이 끝나고든 지수가 2% 반등하는데 RF세미가 마이너스 권에 있어. 이거 아니구나. 진짜 잘못됐구나.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수가 반등을 줄 때 그 흐름을 함께하지 못한다 싶으면 그때는 손절을 해보자라는 조언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는 이수페타시스요. 네, 이수페타시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8,000원에 매수하고 20%요. 28,000원 매수가에 지금 20% 비중이 있는데 26,10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매수가를 좀 소폭 이탈을 한 상황인데 저희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아, 네. 이수페타시스 좀 역사적인 종목이죠. 시청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정말 멋진 올해 상반기 종목이었고 하반기까지 8월 달까지도 정말 거침없는 와, 이렇게도 가는구나. 뭐 꼭 바이오가 아니어도 꼭 뭐 초전도체가 아니어도 이렇게 가는 종목이구나. 아주 멋있는 상승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요. 일단은 지금 매수 주가 뭐 나쁘지는 않아요. 28,000원이시면 저는 4만 원대 혹시 사셨나? 깜짝 놀랐는데 28,000원이시면 비중 20%, 비중도 뭐 나쁘지 않고요. 매수 주가 28,000원. 뭐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뭐 가격 쫓아가서 사신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눌림목에 사셨나요? 그죠? 최근에 빠질 때. 빠질 때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잘 참고 참다가 결국은 이제 지수에 좀 끌려 내려온 형국인데, 네네. 요거는 지수 반등 줄 때 어느 정도는 시장에 좀 랜드마크,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HBM 쪽에서 종목이기 때문에 PCB단에서도 마찬가지 시장을 좀 끌고 가고 반도체주 상승이 나온다면 약방의 감초처럼 꼭 껴서 올라갈 수 있는 저는 종목이라고 봐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저한테 고맙지 그렇고 아무튼 그런 네. 팔고 싶어서요. 그렇죠. 매도를 오늘도 하고 싶어서 네. 너무 매도하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비중은 절대 더 이상 확대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네, 저는 지수 반등 조만간 나온다고 보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 반등 줄 때 아마 28,000원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을 거예요. 매수 주가 손실 보지 마시고 비중 네, 확대하지 고맙습니다. 마시고 28,000원 위에 주면 수수료 먹고 나와야지 욕심내지 마시고 거기서 딱 네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상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코너 만나보기 앞서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 드디어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히든 종목을 들어볼 텐데요. 종목명은 오로지 이 아래 노란 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되니까요. 종목명이 궁금하다, 나도 이 전략들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칠맛 나게 종목명만 쏙 빼놓고 종목 이야기를 해주신다라고 들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 방송을 아마 자주, 종종 보셨다면 아마 아실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종목은 변하지 않거든요. 시장은 거짓말을 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라이어예요. 근데 기업은 숫자는 실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거짓말을 할 때 좋은 종목도 같이 주가가 빠집니다. 또는 주식시장만의 특유한 어떠한 수급적인 악재에 기업은 아무런 변동이 없었음에도 어때요? 주가가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시장이 다시 정상화 과정을 걷고 주식이, 기업이 어닝 시즌이 오고 다시 실적을 검증받는 시기가 오면 다시 제자리로 가고 훨씬 더 많은 또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강조하는 종목, 제가 8월 달에 이 온통 테마 장세, 조선도체, 양자암호, 그리고 뭐 맥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 4대 테마가 막 그냥 시장을 수급을 빨아당기고 막 주가가 다 난리칠 때 다 제자리 갔죠. 제 말대로 됐죠. 그죠? 그때 저는 스맥만 말씀 좀 드렸죠. 한 달 내내 스맥만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이것만 계속 좀 강조를 해보려고 해요. 8월 달에 스맥처럼 9월 달은 테마도 없어요. 시장이 그냥 이 곤두박질 치는 기간, 하루만 내일 버티시면 됩니다. 추석 지나고 나면 뭐 좀 달려 있겠죠. 그죠? 뭐 어쨌든 간에 9월 달에도 가장 많이 좀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 주가는 안 갔습니다. 제가 뭐 주가 간 거 같다가 뭐 자랑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과거는 필요 없죠. 주가에. 그죠? 미래지향적 여러분들한테 종목들 스맥 제2의 뭐 스맥처럼 좀 크게 수익이 나실 수 있는 종목, 실적주, 가치주, 성격은 변하지 않을 라이어가 아닌 진실의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만 보더라도 저거구나 라고 하실 분들 제 방송 잘 보셨다면 아마 이거구나 하실 거예요. 그죠? 제가 왜 한번 계속적으로 또 말씀을 좀 드리냐면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무슨 기업인지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자, 병원이나 대형 약국 가시면 이렇게 요새는 드라마 같은 거 봐도 이 간호사분들이 요새는 막 약국에서 약 타는 게 아니라 약계 몇 개 있는 체크하고 다 전산화 시스템화 돼 있잖아요. 예전에 한 10몇 년, 한 20년 전에는 병원 가면 약 타려고 1시간 대학병원 같은데 2시간 기다렸어야 됩니다. 지금은 띵동 약 타서 집에 가요. 의사 진료만 끝나면. 그죠? 바로 이 회사가 이거 만드는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90% 네, 종목입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도 1위예요. 그죠?
경쟁사는 일본에 3개 정도 회사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걸 니치 마켓에서 시장 점유율 1위, 말 그대로 큰 파이는 아니지만 여기만큼은 전 세계 1등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요 강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한 번 더 제가 왜 타이밍이 왜 하필 이렇게 지수가 급락할 때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은 올해만 5천억 빠져나갔다. 자금 이탈 초유기 위기다. 국내 가치 투자 명가마저 흔들. 위기 못 벗어난 가치주 펀드. 이런 얘기들 기사를 좀 접해 주식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가치 투자 명가 흔들, 위기 못 벗어난 가치주 펀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왜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도 종목 중에 기관이 막 때려갖고 종목 폭락한 종목들 몇 개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국내 가치주 펀드가 전통적으로 2개가 있습니다. 신영자산운용이랑 한국투자밸류인데요. 연기금은 운영 자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국내 기관 운용사들한테 한 반 정도는 자기가 직접 운용을 하고 반 정도는 위임을 해요. 위탁을 합니다. 니네가 한번 돈 굴려봐. 이렇게 위탁을 하는데 신영자산운용 가치주 펀드가 한 5,500억 정도를 굴리다가 연기금에서 돈 가져온나? 너 더럽게 못하는구나. 안 되겠다. 자금 빼. 이러면서 신영자산에서 한 5,500억 정도 연초 설정 금액이 지금 한 200억 정도, 5천억이 날라갔어요. 지금 한투밸류에서도 돈 많이 빠졌다는 얘기도 있고 흉흉한 얘기. 그러니까 그러면 연기금에서 뭐 맨날 단타만 치란 얘기야? 저는 이것도 상당히 좀 국내 주식시장에 좀 암울한 상황이 아닌가. 가치도 연기금 뭐 장기 투자하는 펀드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국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20년, 30년을 보고 투자하는 회사들인데요, 자금들인데요. 1년 운영 수익률 그렇게 못하지도 않았어요. 14% 정도 수익 냈거든요. 뭐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은 아니니까 왜 그러면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자, 그러면 연기금이 돈을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신영자산운용 5천억 그냥 갖고 와. 니네 못하니까 안 되겠다. 자금 회수. 그러면 얘네들이 이거를 주식으로 팔아다가 여기 5천억 이렇게 줄까요? 아니에요. 계좌 그대로 줍니다. 자, 그러면 이 계좌를 받은 다른 운용사들은 이 주식을 어떻게 할까요? 물타기 할까요? 아니요. 그냥 때려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투자한 종목 아니잖아요. 나는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좌 이 헤지 펀드가 이렇게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온 펀드, 이 위탁 잔고가 바뀌면 받은 입장에서 그냥 시장가로 다 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러한 좋은 종목임에도 그러한 피해를 입지 않았나, 이러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멀쩡히 잘 있던 주가,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좀 여기서 급등을 하기도 하고요. 기관 매수 빨간불 들어오죠. 그죠? 기관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바닥권에서 이제 슬슬 다시 점핑하던 주가가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물론 시장 하락의 이유도 분명히 있죠. 9월 들어서 뭐 올라간 종목이 뭐 몇 개나 있겠어요. 그죠? 분명히 시장 하락의 이유도 있지만 이 시장 종목이 추가적으로 하락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가 바로 기관 매도. 기관이 투매를 빠바바바방 치면서 주가가 와장창창 저점이 깨져버렸습니다. 이때가 참 공교롭게도 신영자산운용에서 펀드 자금이 이탈되던 시기예요. 그렇죠? 이런 시기에 이렇게 차트가 깨진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저는 합리적으로 이거 이렇게 가치주 펀드 좋은 실적주니까요. 이쪽에서 좀 투매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자, 그러면 이대로 무너질까요? 좋은 종목이면 누구나 압니다. 저도 알고요. 여러분도 이제 아실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이거를 보고 있다가 빈지털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싸졌어? 수급이 깨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희 주식 용어로 이제 빈지털이라고 하는데, 좋은 기업이 주가가 주포들이 이탈한 상태, 이 3대 주주나 뭐 이런 벤처캐피탈 VC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메자닌하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좀 빠져나간 상황, 수급의 공백기를 이제 빈지털이라고 하는데,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빈지털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봐요. 좋은 종목이니까 바로 쏴서 올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오히려 지수 하락할 때 더 기관 투매 나오면서 급락은 했지만 어때요? 기관 매수 들어오면서 양봉 뿅뿅뿅. 지수가 좀 이렇게 올랐으면 좋겠네요. 지수보다 먼저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좀 부분들이 주가에 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시장만 조금 안정화된다면
아마 실적 10월달 어닝 시즌 시작하잖아요. 빠른 시간이 아니라 33,000원까지 최소한 직전 고점까지는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다. 뭐 하루에 뭐 상한가 못 거라는 법이 있어요. 이거 시가총액 한 3,000억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빈집털이가 여러분도 같이 빈집털이 가는 거죠. 뭐 저랑 그죠? 여러분도 빈집털이 할 수 있다. 수급의 공백을 여러분들 역이용해 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 시장의 성장성이 굉장히 좋아요. 성장성이 뭐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약들은 파우치형이죠. 그죠? 이게 이제 아시아, 우리나라나 일본 이쪽이고 바이알이 이게 미국 쪽, 그리고 블러스카드가 이게 유럽 쪽인데 자, 우리나라는 이제 이쪽이 뭐 시장 독보적으로 우리가 이제 90% 이 회사가 점유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미국이나 유럽 쪽에 특히나 이제 이쪽은 이 파우치형 제품의 시장이 10%가 안 됩니다. 10%가 안 돼요. 10% 언더. 자, 90% 이상 시장이 확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중국은 한 2%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파우치형이 여러분들 미국, 유럽에서 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냐면 미국 이 바이알 약을 스스로 꺼내 먹어야 돼요. 몇 알 자기가 외우고 있다가 특히나 이제 아프거나 특히나 치매 환자 같은 이런 환자들 몇 알 새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환자의 복약 순응도라고 하는데 복약 순응도를 지키지 않아서 그러니까 복약을 잘못해서 사망하는 환자가 미국에서 1년에 2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약 잘못 먹어서요. 그죠? 우리나라 약은 잘못 먹을 수가 없어요. 아침, 점심, 저녁까지 식후 몇 분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 파우치형 제품, 이 포장 형태가 지금은 비중 10%밖에 안 되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얘네가 이 10%의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 70%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장비니까 매출 한번 하면 끝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시스템도 관리해줘야 되고 ICT 말 그대로 이제 소모품 여러분들 이 약 봉지가 종이인 것 같죠? 아니에요. 필름입니다. 이게 이제 들어가는 이제 소모품이나 이러한 기계 관련한 주요 소모품 비중이 40%. 소모품 비중이 높은 회사가 주가가 좋아요. 왜? 소모품이 매출 비중이 높을수록 영업이익률이 높거든요. 한 번 쓰고 버리기 때문에. 그죠? 소모품 매출 비중 60% 이상 한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다. 장비주들은 한 번 발주 나서 들어가면 AS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모품 비중이 큰 회사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니치마켓에서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세 자동화 이제 프로세스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이 회사가 만드는 ATDPS라고요. 가장 이 지금 시장에 대중화되어 있는 대학병원 가면 다 있습니다. 이 기계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약품 검수하고 파우치 와인딩하고 이제 케어까지 해주는 말 그대로 수직 계열 프로세스가 다 갖춰져 있고 이게 해외로 나가게 되면요. 이게 무슨 공장처럼 뭐 공장에 있는 식당 가면 있는 냉장고처럼 그냥 여기다가 음료수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가 해외 매출을 확대할 때는 말 그대로 소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딱 말 그대로 고객의 니즈에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제품까지 만들어줄 정도로 이렇게 제품 기업의 뭐 병원이 되겠지만 고객사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어줍니다. 수제화 같지요, 그죠? 내 발에 딱 맞는 사이즈에 맞는 구두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딱 맞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제화는 가격이 비싸죠, 그죠? 왜? 맞춤형이니까요. 그래서 해외 쪽 매출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쫙쫙쫙쫙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뭐 여러 종목 할 거 없고 시장도 안 좋은데 뭐 이 종목 저 종목 해봐야 뭐 하겠어요. 확실한 거 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뭐 애플 관련주, 뭐 엔비디아 관련주, 뭐 테슬라 관련주 뭐 어떻게 뭐 시장에 따라서 테마는 있겠지만 저는 이 종목 아마존 관련주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아마존 관련주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일단 아마존 클리닉, 미국 아마존 클리닉, 미국도 이제 비대면 치료, 이제 아마존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클리닉 서비스에 이 기업의 이 사진 한 장, 자, 이 아마존의 이 약사가 이제 사진이 요거 이제 유출이죠. 맨날 이 정치 테마주들을 보면 뭐 어디 대선 후보나 뭐
후보 옆에 사진 한 장, 어디 뭐 대학교 동문, 뭐 대학교 동기, 저 사진 저 사람 누구야? 이래서 이 사진이 아니고요. 아마존 이 시스템에 있는 이 뒷화면에 있는 이게 이 회사의 제품, 아까 보셨던 AD 제품,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대표 제품, 그죠? 이 제품이니까 제가 여기서 그래서 키워드를 증권사의 리포트의 제목을 제가 따온 거예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다. 거인 누구예요? 아마존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공급계약 체결 공시나 아직 시장에 전면적으로 뉴스가 등장한 건 없어요, 그죠? 주가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뜬금없이 뭐 바이오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적 베이시스 10월 어닝 시즌 앞두고 실적도 굉장히 좀 좋은 회사입니다. 자, 파우치형 제조기기 ATPS 2분기, 네,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이제 포텐이 아마존 쪽에서 터지면 실적으로만 가도 이렇게는 가요, 그죠? 근데 아마존이 터지면 이제 이렇게 가겠죠, 그죠? 속도의 차이입니다. 가긴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탑승을 하고요. 지름길로 갈지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목적지까지는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번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정리해 볼까요? 기관 투매.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기관의 이 뭐 확실치는 않지만 뭐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이 가치주 펀드 일부 청산에 따른 매물들 말 그대로 자금 회피성 물량들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락했다가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빈지털이 들어오면서 차트가 먼저 지수보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추석 연휴 끝나고 나고 기다리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아줄 수 있는 이 모습들. 왜냐하면 시장 하락은 뭐 어느 정도 이유라 치겠지만 이렇게 그냥 이 펀드 청산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 요것만큼은 당장 내일이라도 한 28,000원, 9,000원까지는 여기까지는 하루지만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같이 여러분들 아주 적깁니다. 내일 같이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가 지난달에 또맥 이랬는데 이번 달에는 또 이 종목이 그 뒤를 이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 종목명 확인 가능하고요. 자세한 전략까지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무학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보다 자세하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비상입니다. 이미 유튜브에 이 PPT를 보고 종목명을 유추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좋은 현상입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종목명 좀 유추가 되는데 괜찮으실까요? 괜찮고요. 널리 알리십시오. 널리 그렇다고 해도 나는 종목명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 종목명도 확인 가능하고요. 자세한 전략까지도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 만나보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공개해 주실 의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시간이 있나요? 한번 가볼까요? 아주 빠르게 가능해요. 네,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요새 뭐 주식도 안 되는데 TV 좀 보시나요? 네, OTT. 자, 아람은행검. 자, 일단 요거 제가 저희 딸이 갑자기 이제 예전에 이 무슨 춤이었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춤이 너무 많은데 어떤 춤이에요? 모르나요? 네. 일단은 애들 키우시는 분들은 뭐 애들 완구나 엔터 쪽 그리고 뭐 드라마 쪽 콘텐츠 쪽은 애들 눈이 굉장히 정확해요.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여자 아이들 막 6살 딸이 막 춤을 따라추는 거 보고 큐브 엔터테인먼트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수익 한번 크게 내드렸던 적 기억하시죠? 근데 요새는 또 저희 아들이 또 아람은행검 또 이런 것들 경이로운 소문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게 보더라고요. 이 드라마 제작사들에 대한 좀 기대감을 저는 한번 실어주고 싶어요. OTT주들 한 번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춘절에 이제 정말 중국 연휴가 진짜 길잖아요. 중국 이제 우리나라 단체 관광 허용하면서 많이 온다라고 합니다. 많이 온다라고 해서 아마
화장품, 카지노, 여행, 항공, 저희가 여행주들, 항공주들 절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안 가잖아요. 그죠? 엔터주들, 뭐 또 화장품도 가다 말다 계속 정체와 반복하고 있고, 카지노주는 오늘 같이 시장 가가 좀 무너졌고, 그죠? 저는 그래서 중국 관련주 하면 그냥 뻔할 뻔짜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주식하는 사람은 조금 더 깊게 가야 되고, 조금 더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최근에 한덕수 총리가 가서 미국 중국 시진핑 만나고 뭐 한중 또 이제 우리나라 한번 온대잖아요. 뭐 선물 보따리 하나 갖고 오겠죠. 니네 거 드라마 좀 볼게. 이거 한마디만 해도 지금 OTT주들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차트가 완전 뭉개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트 어때요? 1번, 2번, 3번, 3중 바닥, 3쿠션 맞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다리만 살짝 만져줘도 그냥 탁 점프를 뛸 수 있는 지금 종목들이고 OTT 대장주입니다. 힌트 너무 많이 드렸나요? 네. 종목명 내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히든 종목 이야기 들어보고요.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배트맨 2부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매수 단가 낮추는 추가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고 들어봤고요. 한미반도체 시장 반등의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RF세미는 손실이 더 크지만 더 큰 하락이 전망이 되니까요.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도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종목 상담부터 히든 종목까지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임우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이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